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24년도 제1회 전기기사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BC 문제. 거기 이제 61번부터 하나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61번부터. 각 상에 대한 임피던스랍니다. 한 상의 임피던스를 얼마로 줬냐면요. 6 플러스 J 8옴이랍니다. 요거는 이제 복소수를 줬으니까 크기만을 한번 구해보면 이거는 J가 없는 건 실수, J가 있는 건 허수니까 실수 제곱, 허수 제곱, 더해서 루트. 그러면 15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특수값이니까 6대 8대 1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형 데이터 부하에 그랬으니까 결선이 데이터 결선으로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성간전압이 220이래요. 성간전압 VL이 220V랍니다. 그때 대칭 3상 전압을 가했을 때 선전류가 얼마냐? 선전류 IL을 구하냐. 그럼 이제 데이터 결선에 대한 특징을 알고 계셔야죠. 데이터 결선일 때는요. 성간 전압이나 상해 전압이나 같습니다. 달라지는 건 이제 전류가 달라지는 거죠. 선전류 IL이 상전류보다 루트 3배만큼 큽니다. 그 다음에 위상은 선이 상보다 느려 30도. 그래서 일단 데이터 결선을 쓰게 되면 전압은 일정하고요.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루트 3배만큼 큽니다. 그리고 위상은 30도 뒤진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돼. 근데 문제는 이 선전류 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선전류를 구해라 했을 때는 그냥 바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상에서 선으로 옮겨 적는 겁니다. 그럼 전류 I는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누면 전류야. 근데 무슨 전류를 먼저 구하셔야 되냐면 상해 전류를 구하셔야 돼. 그럼 전압도 상해 전압을 놓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한 상의 임피던스를 준 겁니다. 그래서 한 상의 임피던스니까 한 상의 전압을 나눠야 한 상의 전류가 나온다 해서 상이 항상 기준이에요. 근데 문제상에서는 성간 전압을 줬어. 근데 데이터가 쓸 때는 상이나 성간이나 같다 그랬으니까 그냥 성간이라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임피던스로 나누시면 되겠네요. 그럼 성간 전압이 220이야. 임피던스의 크기는 10이야. 나누면 22A죠. 요거는 이제 상해 전류를 구한 거고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선전류잖아요. 선전류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상전류의 몇 배냐면 루트 3배. 그럼 루트 3은 그대로 쓰시고 곱하기 상해 전류 22야. 그래서 요걸 계산기로 띵 눌러보시면 38.1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전류 구하는 문제는 항상 상에서 먼저 계산해놓고 선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계산하시면 안 돼서 그거 하나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번 문제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비정연파에 대한 전압 V가 얼마로 줬냐면요. 100 루트 2에 사인에 오메가 T 플러스 하기를 50 루트 2에 사인에 2 오메가 T 플러스 하기를 30 루트 2에 사인에 3 오메가 T 볼트랍니다. 볼트였을 때 실효전압이 얼마가 되느냐? 실효전압 V를 구하랍니다. 근데 문제상에서 전압이 하나만 준 게 아니고 3개를 줬어요. 그럼 일단 성분을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오메가 앞에 숫자 없으면 1이네. 1 오메가는 1F꼴이니까 기본파에 대한 전압을 준 겁니다. 오메가 앞에 2자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2F꼴이에서 주파수가 2배 된 거니까 2고조파 전압. 오메가 앞에 3자 들어가면 주파수가 3배 된 거에서 3고조파 전압이야. 그럼 이제 성분이 3개가 다 다르니까 비정압에 대한 실효전압을 구할 때는요. 이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각 파의 실효값 제곱에 합의 제곱근입니다. 그래서 각 파에 대한 실효값을 구해서 제곱을 취해서 다 더한 다음에 제곱근 루트 씌우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갖다 써볼게요. 그럼 기본파에 대한 실효값 구하고요. 2고조파의 실효값 구하고
상고조파 시로값 구해서 제곱을 취해서 다 더해서 제곱근 루트 씌우라는 거예요. 그럼 갖다 이제 숫자만 넣으시면 돼. 그럼 루트. 기본판은 사인 앞에 있는 건 최대값이에요. 그럼 루트 2로 나눠줘야지만 시로값이 나온다 해서 100이 시로전압이에요. 제곱. 플러스. 이고조파도 사인 앞에 있는 건 최대값이에요. 그럼 루트 2로 나눠야지만 시로값이 나와서 50이네. 제곱. 플러스. 3고조파도 사인 앞에 있는 건 최대값이에요. 그럼 루트 2로 나눠야 시로값이 되는 거니까 30이네. 제곱.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띵 눌러보시면 115.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15.8로 되어 있는 거 3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정형파에 대한 시로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각 파의 시로값을 구해서 제곱을 취해서 다 더한 다음에 제곱근 루트 씌운다라는 거. 그거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63번. 세로에서 V가 10V랍니다. 전압이 10V고요. 저항이 15mm. 그 다음에 L, 인덕턴스가 1L2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C 값을 줬는데 얼마로 줬냐면 10마이크로페럿이라고. 그리고 VC 이꼬르 0 이꼬르 0V래요.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이 T 이꼬르 0초, 초기 값이 0V. 그러니까 충전된 전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스위치 K를 닫았대요. K를 닫았다는 얘기는 온했다는 얘기지. 온했을 때 전류의 변화율 DT분의 DI1 제로를 구하래. 곧 뭐냐면 T가 0초라는 얘기는 스위치가 붙는 순간에 시간에 대한 전류의 변화가 얼마나 생겼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림을 보니까 회로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가 V고요. K고 R이고 L이고 C야. 스위치가 이제 오픈되었으면요. 전원이 연결 안 됐으니까 전류가 흐를 수가 없는데 스위치를 온하면 켜버리잖아요.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류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흘러나간다는 얘기죠. IT. 그때 T 이꼬르 0초였을 때 붙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어요. 요거는 이제 수식어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성질을 좀 알고 계셔야 돼. 요 L이라는 거는 초, 개, 말, 단의 성질을 가져. 컨덴서는 반대입니다. 초, 단, 말,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기에는 개방이 됐다가 말기에 가면서 단락으로 바뀌는 겁니다. 초기에는 단락됐다가 말기에 개방으로 가. 그건 초개야. 그러니까 스위치가 딱 붙는 순간에 개방, 끊어져 버린다는 얘기가. 초단, 쇼트입니다. 단락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붙는 순간의 그림이. 여기가 V고요. 여기가 R이고. 여기 A성분이지. 그럼 여기가 이제 끊어지면 전류는 안 흐르겠지만 전압은 걸려서 이 단자가 여기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 개방단에 걸리는 전압이 곧 뭐다? V볼트가 걸리면서 L에 걸리는 전압이 곧 인가된 전압을 같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VL은 붙는 순간에 L, DT분의 E, I 제로지. 그게 뭐가 같냐면 인가된 전압 V볼트하고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는 DT분의 DI 제로야. A 곱셈이가 넘어가면 나눗셈이에요. A분의 V입니다. 그럼 V가 10V, L이 1, 그럼 10이네. 그래서 암페어 퍼 세컨드. 그래서 초당 전류가 10A가 순간적으로 변한다니 붙는 순간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서 10으로 되어 있는 거 4번 찍으시면 됩니다. 책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풀이대로 하시려면 그 공식을 외우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초계 말단, 초단 말계 이용해서 하시면 돼서 스위치가 붙는 순간에 L이 끊어져 버리니까 L에 걸리는 전압이 곧 인가된 전압과 같다. 그걸로 이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64번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4단자 회로에서요. 임피던스 파라미터 Z11을 구하래요. 일행 1열에 대한 임피던스 값을 구해라 그랬는데 회로도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앞에 있는 게 5옴으로 줬고요. 가운데 있는 게 3옴으로 줬어.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 파라미터래. 임피던스 파라미터는요. 기본 형태가 T형 회로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T자로 걸쳐져 있어야 돼요. T자로 걸쳐야 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0옴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T자로 임피던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Z11을 구해라 그러면 앞에 거와 가운데 거만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 플러스 3에서 8로 Z22 구해라면 뒤에 거와 가운데 거만 더하시면 돼. 그럼 0 플러스 3이니까 3옴이 답이야. 그 다음에 1, 2나 2는 중앙에 있는 것만 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옴이 답입니다. 그래서 1, 1 그러면 앞에 거와 가운데 거 더하는 거고요. 2, 2 뒤에 거와 가운데 거 더하는 겁니다. 1, 2나 2는 중앙에 있는 것만 취해 주시면 된다. 요거만 아시면 돼서 1, 1이니까 8옴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 1번 되셨고 그 다음 이제 65번 V 이꼬로 VM 사인의 가로 열고 오메가 T 플러스 30도네요. 전류 I를 줬는데 IN 코사인 하기를 가로 열고 오메가 T 마이너스 100도라. 와의 위상차가 얼마냐? 위상차 구하래. 그럼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니까 위상은 이제 빼라는 얘기인데요. 위상차를 구할 때 항상 함수가 같은 거를 놓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전압은 사인으로 줬는데 전류는 코사인으로 줬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바꿔야 돼.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든지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바꾸셔야 되는데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는 방법은 IN 그대로 쓰고요. 사인 그대로 쓰시고 가로 열고 오메가 T 마이너스 100도 여기다 몇 도만 더해주시면 되냐? 90도만 더해주면 똑같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때 90도만 더하면 된다라는 거. 그럼 이제 끝났네. 그럼 위상차는 전압에 대한 위상은 세타 1, 전류에 대한 위상은 세타 2라고 할게요. 그 다음 둘이 빼면 차이가 나옵니다. 그럼 사인의 세타 꼴이니까 오메가 T 플러스 30도 마이너스 가로 열고 세타 2는 요거죠. 오메가 T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0도네요. 그럼 이제 요 오메가 T하고 오메가 T는 같은 거니까 빼버리면 없어질 거고요.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40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상차는 40도가 된다. 1번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상차를 구할 때 항상 함수를 뭐다? 같은 거를 놓고 시작한다는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6번 한번 보시면 돼. R이 꼬로 1메가옴이래요. 저항 R을 줬는데 1메가옴이야. 그 다음에 C 값을 줬네요. 1 마이크로페럿이라. 그 다음에 직렬이라 그랬으니까 IC 직렬이네. 세로에서 직류 100V를 가했대요. 이거 인가된 전압이 100V랍니다. 지금. 그랬을 때 시정수 타우가 얼마냐? 그 다음에 전류에 대한 초기 값이야. I0가 얼마냐? 이제 과도 현상에서 다 배우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IC 직렬에 대한 시정수 타우는 특성근 절대값의 역수인데 공식화해 보니까 IC지. 또 R이라는 것이 얼마로 줬냐면 1 메가니까 10의 마이너스 10의 6승이죠.
C는 1 마이크로네요. 10의 마이너스 6순이죠. 그럼 계산해 보시면 1초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초기 전류 구하래요. 그럼 초기 값은 R분의 2지. 그 R이라는 것이 1, 메가니까 10의 6수. 인가된 전압은 100V. 10의 6승 올라가면 마이너스 6승이니까 두 개 날리면 마이너스 4승 암페어 나오겠네. 그래서 1초하고 10의 마이너스 4승 암페어로 돼 있는 거 찍어주시면 돼서 3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과도 현상에서 다 공식으로 암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지. 되셨고, 그 다음 이제 67번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림과 같은 평형 삼상회로에서 이제 삼상이다 그랬고요. 전원 전압이 VAB가 200V래요. 근데 그 전압은 그림에서 보셨듯이 권선에 걸려 있는 거니까 상전압을 준 겁니다. 한 상에 대한 전압을 준 겁니다. 그다음 부하 한 상에 대한 임피던스 Z가 얼마로 줬냐면 4 플러스 J3이래요. 이제 복소수니까 크기만을 구하면 실수 제곱, 허수 제곱, 더해서 루트. 그다음 위상을 구해볼게요. 복소수에 대한 위상은 아크 탄젠트 밑줄 실수분의 허수니까 4분의 3이죠. 그럼 요 크기 구하면 5고요. 요 계산기 두들겨 보면 36.87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제 임피던스를 극의 형식으로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선전류가 얼마가 되느냐? 선전류를 구하래. I에. 선에 흐르는 전류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림이 무슨 결선이냐면 데이터 결선이다라는 거. 회로도가. 우리가 데이터 결선에 대한 선전류는 앞전에도 봤듯이 상해 전류의 루트 3배. 그러니까 위상은 30도 늦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상해 전류를 구해 오시면 되지 뭐. 전류는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누면 되는데 상해 전류를 구해야 되니까 상해 전압을 놓으셔야지. 근데 문제는 무슨 전압 줬냐면 상전압 줬으니까 그대로 쓴다. 임피던스는 크기는 5고요. 각이 얼마냐면 36.87도. 크기를 나눠버리면 40 되겠네. 그 다음 위상은 밑에 있는 거 올라가면 빼셈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6.87이네. 그럼 이제 상해 전류 구했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넣으시면 되지. IL은 루트 3 곱하기 상전류 40. 각은 마이너스 36.87. 각이 마이너스 30. 그럼 크기는 곱하는 거니까 40 루트 3 나올 거고요. 곱셈할 때는 각은 더해버리는 거니까 더해주면 마이너스 66.87 나오겠네. 그래서 요만큼의 선의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상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풀으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게 되겠습니다. 되셨고, 그 다음 이제 68번. 다음 회로에서 저항 25매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그랬어요. 그럼 회로도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 앞에 이제 전압원이 20V를 줬고요. 여기가 5, 전류원이 5A, 여기가 20이야.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요. 요 25매 흐른 전류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I가. 그럼 이제 전류로 가려고 봤더니 전압원이 있고 전류원이 있잖아요. 그럼 이 전압원에서 여기에 공급되는 전류가 있을 거고 이 전류원에서 여기에 공급되는 전류가 있을 거잖아요. 그 두 개가 동시에 존재했을 때는 중첩의 정리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압원 단락, 전류원 개방입니다. 전압원 단락을 해볼게요. 그럼 전압원을 단락시켰을 때 전류를 I1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전압원을 단락하라는 얘기는
단락은 쇼트시키라는 얘기, 직선으로 놓으라는 얘기죠. 직선 놓고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5, 여기가 25, 여기가 5A. 그럼 전압원을 단락을 시켜놓게 되면요, 이 회로망의 전류원 하나짜리 단독 회로가 되는 겁니다. 요거에서 흐르는 전류 찾는 거야. 5A가 화살표 위로 돼 있으니까 위로 전류가 여기까지는 5A가 흘러오다가 25ohm으로 가는 전류가 있고 5ohm으로 가는 전류가 있어. 그럼 전류가 갈라졌으니까 병렬이래. 그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쪽에 흐른 전류 I1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병렬이니까 전류 분배 법칙 쓰시는 겁니다. I1은 위쪽,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남의 거 넣는 거예요. 구하고자 하는 남의 거 저항 넣으면 5. 그다음 전체 전류 5네. 그럼 계산하면 1A 나옵니다. 그럼 5개의 전류 중에서 25ohm의 1개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야. 그럼 이쪽은 4개가 흐르겠죠. 그래서 저항이 큰 쪽이 전류가 작게 흐르는 거고 저항이 작은 쪽이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니까 전류 분배 법칙 써서 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전류원 개방입니다. 그때 흐른 전류를 I2라고 할게요. 이 전류원을 개방하라는 얘기는요, 끊어서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끊어놓고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된다. 전류원을 이렇게 오픈시키는 거야. 그럼 전압은 20V가 있고요. 여기 5ohm 있고요. 25mm. 그럼 이제 전류원을 개방하고 나면은 이제 뭐다? 전압은 하나짜리 단독 회로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여기 25ohm의 흐른 전류 I2를 구해야 되는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류 흘러가는 길이 이렇게 흐를 수 있네. 이쪽으로 뭐가 끊어졌으니까. 그럼 무슨 연결이냐면 직렬 연결. 그럼 직렬일 때는 어느 지점이나 전류는 다 똑같이 흐르는 거니까 전체 전류 I2 구하시면 되겠네. 그럼 밑줄. I분의 V인데요. 20V 하나 있고. 저항은 두 개가 직렬이니까 합성 저항은 둘이 더하시면 되지. 그러면 계산해보면 0.8A가 나온다. 그럼 전압원에 전류원 개방했을 때 흐른 전류가 전압원에 의해서 0.8A가 흐른대요. 세 번째, 전체 전류는 둘이 더해 주시면 돼. 그럼 이제 1 플러스 0.8이니까 1.8A가 흐른다. 그래서 1.8로 되어 있는 거 2번 찍으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공부하실 때는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연습을 해보시고, 연습이 되면 이제 한 번에 문제 푸시는 거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어느 거 먼저 하든 상관은 없는데, 이 글자를 바꾸시면 안 돼. 전류원 개방이고, 전압은 단락을 시켜놓고 하는 거다라는 거. 그거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9번 보시면, 어떤 회로에 이 이꼬로 100 플러스 J의 50이래요. 보이트. 인 전압을 가했더니 I 이꼬로 3 플러스 J의 4A가 흘렀다. 그때 이 회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물어봤어. 단위가 와트. 와트란 얘기는 유효전력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유효전력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전압이나 전류를 실수, 허수의 합인 복소수로 줬을 때는 복소전력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이 복소전력은 피상전력 구하는 건데 푸는 방법이 전압의 공의 복소수에다가 전류 I를 곱하시면 돼. 그럼 요거를 이제 풀어줘요. 풀어주면 실수부 값이 나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J의 허수부 값이 나와. 근데 이게 피상전력이니까 볼트 암페어입니다. 그랬을 때 요 실수부, J가 안 붙은 거, 요게 유효전력. 아니가 와트입니다. 이 J가 붙어 있는 거, 요게 이제 허수부인 전력, 무효전력. 아니는 4. 그 다음에 전압에다 공액을 취해서 풀었을 때 플러스가 허수부로 나오면 용량성입니다. 마이너스로 나오면 유도성. 여기 전압을 놓고 전류에다 공액을 취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부호만 반대로 바뀌게끔 돼 있다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갖다 넣어볼게요. 그럼 복수 전력곧 PA, 피상전력 구해라면 전압의 공액에다가 전류를 곱해. 그럼 공액 복수수라는 얘기는요. 이 허수부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수는 그대로 쓰고 허수만 바꿔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J의 50. 전류는 공액이 아니니까 그대로 씁니다. 3 플러스 J의 4. 그럼 요거를 이제 풀어주게 되면요. 실수부 값이 얼마 나오냐면 500 나와요. 플러스 J의 허수부 값이 250이 나온답니다. 단위는 이제 피상이니까 보이트 하면 돼요. 그때 이 실수부의 값이 유효 전력이야. 이 J가 붙어 있는 허수부 값이 무효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로 나왔잖아요. 그럼 뭐다? 전압에다 공액을 취한 거니까 용량성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유효 전력만 물어봤으니까 500 들어가 있는 거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셨고 그다음에 이제 70번 문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로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래요. 그 전압원들이 5V, 10V, 5V네. 5V, 10V, 5V. 그다음에 저항값들을 줬는데 35. 그다음에 여기가 15. 그다음 밑에가 35. 문제를 읽어보면요.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A, B 사이의 전이차를 구하래요. 그럼 A와 B 사이의 전이차. 그럼 공통전압 구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회로도를 보니까 전압원 3개가 병렬로 돼 있잖아요. 병렬이었을 때 공통전압은 밀만의 정리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병렬 연결 시 전압원이 밀만의 정리는 밑줄. 한글로 만들어 보니까 합성, 어드미턴스로 합성, 전류를 나누시면 된다. 그래서 어드미턴스로 전류를 나누면 전압인데 여러 개니까 합성해서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럼 밑줄. 그럼 주어져 있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여긴 35ohm이잖아요. 5은 저항값이니까 임피던스예요. 뒤집어야 어디미턴스 값입니다. 어디미턴스 임피던스의 역수니까 15ohm이야. 옴. 옴은 임피던스지. 뒤집으면 어디미턴스. 여기도 35ohm이잖아요. 그럼 임피던스. 그럼 뒤집어야 어디미턴스지. 그럼 병렬에 대한 합성 어디미턴스는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됐고 전류 구하는 거예요. 긴 게 플러스 단자니까 전류가 I1 흘러나오겠죠. 긴 게 플러스 단자니까 전류가 I2 흘러나오겠네. 긴 게 플러스니까 전류 흘러나오겠죠. I3. 그러면 35에 5V 걸려 있으니까 나누시면 전류지. 전압 V를 저항 30으로 나누면 I1이네. 이건 15에 10V 걸려 있잖아요. 10의 전압을 15으로 나누면 I2네. 여기 이제 35에 5V 걸려 있는 거잖아요. 전압 5V를 저항 30으로 나누면 전류지. 근데 문제는 화살표가 다 똑같은 쪽으로 전류가 흘러나오는 거니까 같은 방향에서 다 더해 주시면 돼. 방향이 반대면 뭐 빼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계산기로 땅 두들겨 보시면은 8V가 나옵니다. 그래서 8V로 되어 있는 거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밀만의 정리를 사용해서 문제 푸시는 거다라는 거여서 여기까지는 이제 회로 이론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71번부터는 이제 제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의 신호 흐름 선도를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그랬는데 그 신호 흐름도에 보시면 동글레미로 되어 있는 거는 마디고요. 마디와 마디를 이어지는 게 가지라고 보시면 돼서 그림에 보면 마디가 5개. 하나, 둘, 셋, 넷, 5. 그 들어가는 게 입력 RS고요.
나가는 쪽이 출력 CS입니다. 근데 가지들이 다 오른쪽으로 돼 있어. 근데 그 주어져 있는 값들을 보니까 1, S분의 1, 여기도 S분의 1, 여기가 1이야. 그다음 여기 첫 번째 S분의 1에서 되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얼마냐면 피드백이 되어 있는 게 마이너스 3이랍니다. 여기서 되돌아가는 거 하나 있죠? 거기에 뭘로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이 신호 흐름 선도가 나오면요. 전달함수를 일단 구하셔야 돼요. 그럼 전달함수 GS는 입력 라플라스에 대한 출력 라플라스의 비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계산할 때 밑줄 1 마이너스 하기를 시그마의 루프 이득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시그마 하기를 전향 경로 이득이에요. 대부분의 문제는 다 이걸로 풀린다.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니코라 미줄 1 마이너스 쓰고요. 루프 이득을 구해서 시그마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루프 이득은 뭐냐면 피드백 되돌아가는 부분에서 해해루를 잡은 다음에 가지를 다 곱하는 겁니다. 그럼 피드백 되돌아가는 부분이 여기 화살표 하나 있죠. 그럼 여기서 페루프를 잡아 1번. 그다음 여기 이제 되돌아가는 부분에서 또 하나 돌려 이렇게 2번. 그럼 피드백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럼 1번의 페루에서 가지가 두 개 있으니까 곱하면 되는데 마이너스에다 마이너스면 플러스. 그 둘이 곱하면 되니까 S분의 3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쓰고요. 2번 페로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하나, 둘, 세 개 곱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돼. 그럼 분모끼리 곱하니까 S제곱. 분자는 1, 1, 2 곱한 거니까 2죠. 그럼 이제 피드백, 되돌아가는 루프는 다 잡았어요. 끝났고 전향 경로 잡으시면 돼. 전향 경로는 입력에서 출력으로 오른쪽으로 동일 방향 가고 있는 가지의 곱이야. 동일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건 직선 타고 가는 길밖에 없네.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요. 이건 되돌아가는 거니까 같은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1번에 걸쳐 있는 가지를 다 곱하면 되니까 분모끼리 곱하면 S제곱, 분자끼리 곱하면 1이네. 근데 모양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분수의 분수꼴이니까 모양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S제곱을 통으로 위아래다 곱합니다. S제곱, S제곱. 그걸 곱해줘. 그럼 이렇게 되겠지. 있죠. 분자끼리 곱하면 S제곱 날아가니까 1만 남을 거고요. 맨 앞에 1에다 곱하면 S제곱 플러스 가운데다 곱하면 3S 플러스 맨 끝에다 곱하면 2지. 그래서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하나씩 곱해야 돼. 더해져 있으니까. 그럼 이제 전달함수 구했잖아요. 그럼 이 두 개가 같은 거니까 분수일 때는 대각선을 곱해도 같은 값이 나와야 돼서 오른쪽으로 대각선 곱하면요. S제곱의 CS 플러스 3S의 CS 2에다 곱해야 되니까 2의 CS 이거로 왼쪽으로 대각선 1에다 RS 곱해봐야 RS죠. 그럼 이걸 이제 라플라스 변환한 거고요. 역변환 시키시면 된다. 그럼 라플라스의 실미분 정리라는 거 다 아시니까 S제곱은 두 번 미분했던 걸 라플라스 한 거에서 두 번 미분시키면 돼요. dt 자승분의 d 자승의 ct 플러스 3은 상수고요. S의 1승이니까 한 번 미분되어 있던 겁니다. dt분의 dct 플러스 2는 상수고 이건 S가 곱해진 게 없잖아요. 그 미분 안 하면 돼. ct 이거로 여기도 S 곱해진 거 없잖아요. 미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IT.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냐면 1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9번 미분을 라플라스 하면 S제곱, 한 번 미분을 라플라스 하면 S1승, 미분이 없으면 S 안 붙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돌려주시면 된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72번 문제 한번 보시면 돼요. 이산 시스템이래요. 그럼 이산 시스템은 불연속 제어계입니다. 그럼 불연속 제어계를 가지고 안정 판별할 때는 Z평면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 제어가 있다는 이제 S평면을 이용하는데 이산 시스템은 불연속 제어잖아요. Z평면을 이용하셔야 돼. 그래서 열십자를 그리고요. 중심 원점을 기준해서 반지름 1인 원을 그립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반지름 1은 원을 그렸을 때 이 원 안에 특성 방지의 근 X가 들어가 있으면 안정입니다. 단위원 바깥에 들어가 있어요. 크로스. 그게 여기는 불안정이에요. 그래서 특성방의 근이 이렇게 단위원에 걸쳐져 있어요. 걸쳐져 있으면 안쪽도 아니고 바깥쪽도 아니잖아요. 그 중간에 낀 거는 임계 안정이다. 다시 한번 쓴다면 글자로 Z의 절대값이 1보다 작대요. 그럼 1보다 작다는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4점. 4점에 있으면 안정입니다. Z의 절대값이 1보다 큰 쪽에 들어가 있어. 그럼 바깥쪽이니까 벗어난 거니까 외점이에요. 그러면 불안정. 그 다음에 Z 이꼬로 절대값이 1인 지점에 걸쳐져 있어. 그럼 안쪽도 아니고 바깥쪽도 아니잖아. 그 중간에 껴있는 건 임계 안정. 그래서 단위원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안정. 단위원 바깥에 있으면 불안정. 걸쳐져 있으면 임계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 그럼 Z평면을 하는 거니까 1번, 2번은 관계가 없어요. 우반 평면, 음의 반평면, 양의 반평면은 S평면이니까 연속 제역에서 하는 거고요. 3, 4번 가지고 하는 거야. Z평면에 단위원 내부에 들어가 있으면 안정, 바깥에 있으면 불안정, 걸쳐져 있으면 임계다 그랬으니까 답 3번에 가 있습니다. 특성 방정식의 모든 근이 Z평면 단위원 내부에 있으면 안정하다라는 거. 4번은 외부에 있으면 불안정이 돼야 되는데 안정이다 했으니까 틀렸잖아요. 그래서 답 3번만 맞는 거다. 그래서 단위원 안쪽 안정, 바깥쪽 불안정, 걸쳐져 있으면 임계.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 되셨고. 그 다음에 73번 문제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전달함수가 그러세요. 그 전달함수 GS가 입력 라플라스에 대한 출력 라플라스의 비례. 고값을 이렇게 줬답니다. 있죠. S제곱 플러스 6S 플러스 25분의 25래. 였을 때 밤새 진동 주파수가 어떻게 되느냐? 밤새 진동 주파수래요. 그걸 오메가 D라고 줬어요. 그럼 일단은 이게 보니까 전달함수 줬는데 2차 상수잖아요. 그럼 2차계에 대한 전달함수를 준 거예요. 그럼 2차계에 대한 기본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1차 앞에는요. 뭐가 붙어 있어야 되냐면 2. 데이터에 오메가 n이 붙어 있어야 돼요. 맨 끝에 상수는 오메가 n의 제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기본 틀을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오메가 n의 제곱이 얼마로 준 거냐면 25로 준 거예요. 그럼 이제 제곱을 없애려면 루트 씌우면 되니까 여기도 루트 씌우면 되네서 오메가 n은 5네. 제곱을 해서 25 나오는 거 찾는 거니까 5입니다. 그래서 고유 진동 각주파수 그러면 5가 답입니다. 두 번째, 1차 앞에 2 데이터에 오메가 n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6으로 줬어. 그럼 우리가 이제 데이터 값은 이게 5잖아요. 그럼 2, 5, 10이네. 건너가서 나누시면 되지. 그냥 한번 써볼까요? 그냥 2. 오메가 n의 6이네. 그럼 2. 오메가 n은 5. 6. 그럼 나는 10분의 1가 0.6이네. 그래서 이 제동비, 이거를 감쇄비다 그러는데 제동비가 0.6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필요한 거는 감쇄 진동, 진공이 아니고 진동이죠. 이게 진동. 각 주파수를 구하래요. 오메가 D.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오메가 n의 루트 1 마이너스 데이터의 제곱입니다. 그럼 고유 진동 각 주파수 5 찾았어. 루트 1 마이너스 데이터 여기 제동비 찾았잖아요. 0.6.
네. 계산해 보시면 4 나온다. 그래서 4로 되어 있는 거 2번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고, 그 다음 문제 74번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fs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답니다. 라플라스 변환식을 줬는데 미줄 s의 3승 플러스 2s의 제곱 플러스 5s 그 다음에 3s 플러스 10이랍니다. 이었을 때 ft의 최종값을 구하래. 최종값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요. 정상값을 구해라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럼 최종값은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니까 t를 무한대로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오는 거냐 찾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함수 ft의 최종값 그럼 t에다 무한대 넣으시면 돼. 그래서 f 무한대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극한을 써서 표현할게요. 시간 함수 ft의 최종값을 구해라 리미트 하기를 t를 맨 마지막 무한대 쪽으로 보내주시면 돼. 근데 ft를 줬으면 t에다 무한대 넣으시면 되는데 ft를 안 주고 fs를 줬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최종값 정리라는 게 있어. 라플라스 변환식을 주고 최종값을 구해라 그러면 무조건 여기다 s를 하나 곱합니다. 곱해놓고 리미트를 반대로 보내. t가 무한대로 가니까 s는 0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똑같은 값이 나온다. 그게 최종값 정리예요. 그럼 네 거로. 그럼 여기다 s를 하나 곱하래요. 그럼 요 s하고 요거 하나 날라갈 거고 요거 하나 날라가니까 1승 남고 요거 하나 날라가면 2승만 남겠네. 그래서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하나 약분됐으니까 s의 2승 플러스 2s 플러스 5분의 3s 플러스 12치. 그 다음 이제 s에다가 0 넣으라고 했잖아요. 0, 0, 0 넣고 나면 5분의 10밖에 안 남네. 그래서 2가 최종값이다. 그래서 2로 되어 있는 거 답 3번입니다. 근데 뭐 시험장 가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최종값 그러면 그냥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 나누고 나오시면 답입니다. 그래서 10 나누기 5 하면 2다. 그냥 바로 계산하시는 거고 이건 이제 정석대로 그냥 풀면 이렇게 된다. 그런 거고.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75번 한번 보시면 자동 제어계에서 과도 응답 중에 최종값, 다른 말은 목표값, 다른 말은 뭐 정상값, 희망값 다 똑같은 겁니다. 10에서 90%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그랬는데 그건 뭐라고 하냐면 상승 시간이다 그런다. 3번. 그래서 10에서 90% 이렇게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면 상승 시간. 만약에 이제 최종값에 50%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나오면 지연 시간입니다. 그냥 숫자하고 명칭만 좀 외워두세요. 그래서 상승 시간 그러면 10에서 90%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지연 시간 그러면 50%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에서 90%니까 상승 시간 3번이 답이다. 그럼 이제 76번. 다음의 회로를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그림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여기가 이제 A 접점으로 줬고요. 밑에가 B 접점의 반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A 바. 그 다음에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X라. 그러면 여기 이제 단자가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 그럼 전류가 플러스 쭉 가다가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이렇게 논아지는 길이 있네. 그럼 전류가 둘로 논아졌으니까 병렬이야.
요 두 개는 무슨 연결이냐면 직렬. 가는 길 하나니까. 요 두 개도 나란히 되시니까 직렬이에요. 그럼 직렬이면은요, 곱셈 하는 거고요. 병렬로 돼 있으면 덧셈 하는 겁니다. 그럼 안에부터 하는 거야. A하고 B바가 직렬이니까 곱셈. A바하고 B가 직렬이니까 곱셈. 그 다음에 둘이 병렬이니까 덧셈. 그게 출력 X로 나온 거야. 그래서 긍정, 부정, 부정, 긍정의 곱의 합으로 돼 있는 거, 요거를 익스커시브 오하다 그럽니다. 또는 요거를 이제 베타적인 논리합이다라고도 하죠. 요거는 이제 거꾸로 반대로 들어가 있는 거, 뭐 이거 인터록이라고도 합니다. 인터록은 이제 동시 투입 방지지 뭐. 그래서 반대편에 비접점이 직렬로 들어가 있으면 뭐다? 인터록 회로라고 보시면 돼서 동시 투입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였는데 그 명칭이 익스커시브 오하다라는 거.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1이었을 때 이제 온되는 상태인데 그렇게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7번 한번 보시면 돼요. 블록선도의 변환이 틀린 것은 뭐냐 그랬는데 1, 2, 3, 4를 이제 앞에 거와 뒤에 거를 이제 출력 구해갖고 다르게 나오는 거 찾아야 되는데요. 4번을 한번 볼게요. 4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 X1이 들어가서요. 전달 요소가 G를 만났어. 그래서 진행을 했어요. 다합점 나왔고요. 진행해서 X3가 나왔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공간에 뭐가 있냐면 X2가 있었대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X1이 들어가서요. 다합점 만났고 진행을 해서요. 전달 요소 G가 나와. 진행을 해서 출력 X3가 나왔고 그 다음에 되돌아가는 게 하나 있네요. 뭘로 되어 있냐면 X2.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 구해보시면 X1이 들어가서 전달 요소를 만나면 무조건 곱셈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X2가 들어오네. X2. 그게 합해져서 X3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출력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오는. 요거 한번 해볼게요. X1이 들어갔어요. 되돌아오는 게 지금 뒤에서 타고 들어오는 거네요. 여기가 G죠. 그럼 X2가 들어가서 만났으니까 X2의 G지. 둘이 합쳐졌어요. 한뭉태기가 진행을 해서 G를 만났네. 곱셈. 그게 뭐다? X3. 그럼 여기 출력 값하고 여기 출력이 모양이 다르잖아.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그 1번, 2번, 3번은 해보시면 좌우가 똑같이 출력값이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었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8번 한번 보시면 GH래요. 대루프 전달 함수를 줬는데 밑줄.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S제곱. 가로 열고 S 플러스 2. 가로 닫고 가로 열고. S 플러스 3. 가로 닫고. 그 다음에 K에 S 플러스 1이랍니다. 가로 닫고. 그래서 정근선의 교차점은 뭐냐? 정근선이 시수축과의 교차점 시그마 구하라는.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극점을 찾는 겁니다. 극점은 분모가 0인 S값 찾으시면 돼. 그럼 이 분모가 0이 나오려면요. S에다 0 집어넣으시면 된다. 여기 S에다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면 돼. 여기 S에다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시면 돼.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지만 이건 S의 2승이니까 2개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0인 게 2개. 요거는 1개. 요거는 1개죠. 그러면 2개 하나하나니까 총 4개네. 극점의 수가 4개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0점을 찾으셔야 돼요. 0점은 반대예요, 극점하고. 분자가 0인 S값을 찾으시면 된다. 그럼 이 분자가 0이 나오려면요. 요 S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제로 됩니다. 그러면 0점의 수는 1개밖에 없어, Z가 1개. 그럼 0점 찾았고 극점 찾았고 개수 다 헤아렸어요. 그럼 세 번째. 시그마. 실수축과의 교차점 찾아라 그러면 밑줄. E 마이너스 Z. 극점의 수와 0점의 수를 빼서 분모에다 놓고요. 분자는 GH의 극점. 시그마면 다 더하라는 뜻이야. GH의 0점. 대륙부 전답 0.5에서 시그마 다 더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다 이제 숫자 넣어볼게요. 극점의 수가 총 4개. 0점의 수는 1개죠. 극점은 0인 거 2개 있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인 거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인 거 하나. 다 더해. 그 다음에 빼기. 0점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마이너스. 그럼 갖다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4에서 1 뺐으니까 3이죠. 마이너스 2에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지.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교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답 몇 번에 있냐면 3번에 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다 써서 그런 거고요. 시험장 가서는 이제 한 번씩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되셨고. 그 다음에 79번 문제 한번 보시면 돼요. 나이키스 선도에서 임계점이래요. 마이너스 1, j 이꼬르 0인 줄. 허수축은 0이고 실수축이 마이너스 1을 갖는 임계점에 대응되는 고두 선도에서 이득과 위상을 구하랍니다. 그럼 첫 번째 전달함수 GS가요. S를 J오메가로 쓰면 J오메가지. S나 J오메가랑 같아. 그 임계점이니까 실수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허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두 번째 절대값. 그럼 절대값은 이제 마이너스 1에 절대값을 씌우면 1이지. 크기는 1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이득 G는 20에 상용 로그 하기를요. 주파수 전달함수 GJ오메가의 절대값. 그럼 단위가 데시벨입니다. 그럼 갖다 이제 넣으시면 돼. 20 상용 로그 크기가 1이요. 계산기 쭉 누르면 0데시벨 나오고. 그 다음 이제 4번. 열십자를 그리면요. 얘가 플러스 축이고 마이너스 축이야. 위에가 플러스 J, 밑에가 마이너스. 그럼 이제 벡터 궤적을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좌표가 6인 점이야. 그럼 6인 점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 J 이꼬르 0인 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한 거야. 그러면 여기가 실수축인데 여기가 0도예요. 이 반대편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180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 부의 실근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80도에 겹치는 거여서 세타가 마이너스 180도다. 허수축은 없는 거니까 실수축상인데 마이너스 1은 부, 왼쪽이잖아요. 왼쪽에서 마이너스 180도다라는 거. 그래서 0과 마이너스 180 들어가 있는 거 4번 찍으시면 되겠네요. 되셨고 그 다음 이제 80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라플라스 변환과 Z 변환의 값이 같은 함수는 뭐냐 그랬는데 Z 변환 4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돼. 맨 앞에는 이제 시간 함수 FT라고 하고요. 가운데로 이제 라플라스 변환식 FS라고 하고요. 맨 끝에는 이제 Z 변환해서 FZ라고 할게요.
시간 함수로 단위 임펄스 데이터 t로 줬대요. 그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1, z 변환해도 1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시간 함수로 단위 계산 함수 ut래. ut는 곧 1이지. 1을 라플라스 하면 s분의 1이죠. z 변환 함수를 이제 바꿔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밑줄. z 쓰시고요. 분모에다 시간 함수 1만 빼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시간 함수로 2에 마이너스 AT 승으로 줬대요. 지수 감쇄 함수. 라플라스 변환 밑줄 치고 S 쓴 다음에 이 지수의 보를 반대로 바꾸는 거야. 플러스 A분의 2. Z 변환을 구하래요. 그러면 ZZ 분모 문제다 똑같이 쓰시고요. 분모에다 시간 함수만 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T 승입니다. T를 이제 샘플 주기다 그러는데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더 외워보신다면 단위 램프 함수 T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럼 단위 램프 함수 라플라스는 S 제곱분의 1이지. Z 변환을 시키면 이렇게 나온답니다. Z-1의 제곱분의 TZ가 나온답니다. 요거 하나만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서 물어본 거는 라플라스 변환과 Z 변환이 같은 거는 뭐다? 1,1로 같은 거는 데이터 T. 단위 임펄스 함수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에 가요. 그래서 이제 24년도 1회 문제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